제가 좋은 제품 가끔 소개해 드리는데요. 특히 애국 기업 소개합니다. 경남제약에서 초임계 RTG 오메가3 루테인 프로맥스 나왔는데요. 한 알로 4가지 효과 봅니다. 눈 건강, 혈행 개선, 뼈 건강, 항산화. 한 알로 끝납니다. 파격 할인합니다. 전화하십시오. 좋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 지금 한동훈 장관이 호남과 제주도를 방문했어요. 어제 저 MBN에 나갔어요. 어제 목요일 날. 한동훈 장관의 행보. 요즘 이게 총선 어떡할까? 뭐 대선 나가나? 뭐 바로 총리로 가나? 별의별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걸 이게 쭉 제가 방송을 했거든요. 아마 근데 이거 심평 변호사라고요. 이분은 이게 뭐 믿을 만한 소식통에 들었는데 한동훈 장관이 뭐 출마를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승낙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심평 교수님 누구한테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는 제가 여러 가지 보면 이게 그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 대권까지 광포 행보를 하고 있다. 저는 이래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는 총선에 나가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대선까지 간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의 앞날을 예측해 보면 우리가요 정치인이 앞날이 어떨까 예측할 때는요 뭘 보면 아느냐 4가지를 보면 돼요. 4가지를 한동훈 장관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슨 메시지를 내느냐 요 4가지를 분석해 보면 이분이 뜻이 어떻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메시지를 내느냐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렇지. 근데 요즘 한동훈 장관 제가 행보를 쫙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상당히 우리 그 보수층이 좀 아킬레스건 있잖아. 진보 좌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호남. 뭐 이런 데서 상당히 그 좀 표를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 이게 정치 행보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한동훈 장관이 이번 주에 호남에 1박 2일을 간 거야. 그냥 갔다 온 것도 아니고 1박 2일 잤어요. 호남에 이번에 어디 갔냐면 현대사무중공업 조선소죠. 군산에 있잖아. 현대사무중공업 가가지고 이제 뭐 조선소에 우리 물이 들어왔는데 노절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조선 경기는 좋은데 조선소 일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부족하니까 이제 외국에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 외국에 노동자들 이민들 가져오잖아. 이런 걸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쭉 했거든요. 도청도 방문하고. 저는요 이게 물론 법무부 장관의 업무는 맞죠. 법무부 장관이 원래 이민 업무 이런 거 하잖아요. 맞지. 근데 제가 그랬잖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메시지 내느냐. 그러면 이게 이민청이 이유만 있냐면 인천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강원도 갈 수도 있고 또 이게 부산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호남에 가서 1박 2일 동안 하면서 할까? 야 이거 호남 우리 보수의 아킬레스잖아. 자유파가 약한 지역이야. 이런 데 가서 우리가 한번 표를 모아보자. 이게 얼마나 의미 있냐고. 총선이든 뭐든. 이래 외연이 확장되잖아. 호남에도 숨은 보수 많습니다. 제가 방송을 해보면 알아요. 호남에도요. 따라서는 같은 이민 문제라도 호남에 갔는데 거기 왜 갔고 또 이게 사진을 찍었는데 멋있어. 이 완전 대선주자 사진보다 더 멋있게 찍혔어. 조선소 모자 쓰고 배 위에 있잖아. 멋있게 사진이 많이 찍혔더라고. 야 대단하다 멋있다. 이런 게 댓글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게 호남 도지사나 계속 업무 협조라든지 이런 게 저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정치 행보의 전표전이다. 그 다음에 또 거기 가서 뭐라고 했냐 메시지가 중요하잖아. 그렇지. 호남 메시지 한동훈 장관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했더라고. 국민을 안전하고 잘 살게 하려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당과 야당이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야, 이 워딩만 보면 대통령 후보도 이런 말을 잘하기 힘들어. 야, 국민을 안전하고 잘 살게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당과 야당의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이 말이 우리 전체가 하나 되는 통합 메시지거든. 그렇지. 이 정도면 이게 거의 이승만급이야.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하다 미국에 돌아올 때 우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정도 대통령 정도 하는 발언을
한동훈 장관이 야 여당과 야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마음이 하나가 같아야 된다. 이 엄청난 통합 메시지입니다. 이거 정치 감각 없으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 추미애나 조국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행보했냐고. 조국이나 추미애 그때 법무부 생활할 때 보라고. 전부 자기 진영만 보고 막 분탕기만 치지 윤석열 찍어내려고 이런 통합 메시지 없잖아. 그래서 어려운 질문 하나. 네. 둘 다 그 서울법대 출신이잖아. 원희룡하고. 예. 누가 더 머리 좋은 거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가 볼 때. 한동훈 대 원희룡. 시험만 보면 원희룡이죠. 학력고사 수석에 사법고 수석이니까. 수석이니까. 근데 시험은. 한동훈 장관도 뭐 재학 중에 3학년 때 고시 합격하고 아주 둘 다 뭐 천재형이니까 막상막하라 봐야죠. 막상막하. 예. 외관상으로는 원희룡가 약간 반발짝 앞서가 있죠. 성적만 보면 학력고사 수석, 사법고 수석이니까. 근데 또 그건 시험이고 예. 또 이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건 또 다른 거니까. 한동훈 장관은 저 그랬잖아. 조선 제일 검이면서 조선 제일 혀라고. 조선 제일 혀. 조선 제일 말빨은 뭐 보통 이제 한동훈 장관은 말, 원희룡은 행동, 빨리 뛰다니잖아. 액션. 이렇게 보통 분류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제가 보기에 뭐 한동훈 장관도 말도 잘하지만 행동, 액션도 빠르거든. 그렇지, 빠르죠. 일 처리가 빨라요. 스피드 있고. 맞아.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 뭐 제가 거의 뭐 쌍두마차라 봐야지. 쌍두마차. 쌍두마차. 좋아. 예. 야, 저는 이게 이런 메시지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자기 진영 논리 있잖아. 예. 이런 이게 편협한 목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큰 꿈이 있으면 중앙과 지방이 여당과 야당의 마음이 같아야 된다. 이런 이게 엄청난 통합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것만 봐도 이게 저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번 주에 제주도 가거든요. 제주도. 이것도 의미 있어요. 아, 제주도 가도 이제 4.3에 좀 억울한 사람들 재심하잖아. 그 공무원들 재심하면 이제 검사들이 재심 청구하거든. 예. 그걸 격려하는 거야. 이거 하러 이불로까지 갈 필요 있을까? 굳이 뭐 격려하려면 그냥 특활비 뭐 이런 격려 돈을 좀 내려 보낼 수도 있고 수업이나 아니면 이게 불러서 또 격려할 수도 있잖아 서울로. 근데 4.3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이것도 우리 약간 보수 쪽에서는 아킬레스건이거든. 이슈가. 광주, 4.3 이게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슈들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최대한 가서 표를 뺏어와야 되거든. 제가 보기에. 또 이게 제주가 워낙 또 이게 야당 지역이에요. 그렇지, 제주도. 그 호남 사람들이 많아서 되게 힘듭니다. 저는 4.3 이슈를 우리가 먼저 선점해버리자. 우리가 4.3 명예회복식 했다. 그러면 이게 표에 도움 되거든요. 이것도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주말에 특강하거든요.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 와, 특강 제목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뭐예요? 특강 제목도 뭐냐면 이제 그 경제 성장을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 우리나라 전체 경제까지. 야, 한동훈 법만 하는 법무장관 아니네. 저 경제적인 식견이 있어야 뭐 지도자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예. 경제 성장을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 이걸 특강을 합니다. 오. 이런 것도 야 국정의 다방면에 관심 있고 박식 있네. 이런 게 중요하거든. 옛날에 그 한동훈 장관 미국 갔을 때도요. 뉴욕 연방 검찰이라든지 쫙 방문하잖아요. 그런 거 봐도 이게 외교 감각도요 뛰어납니다. 솔직히 뭐 영어 실력 같은 거 보면 뛰어나잖아요. 국제 감각. 그다음에 경제 식견. 그다음에 이런 법무행정의 통합 행보.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결국 이 국가 지도자급, 대선 주자급 광폭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예측이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뭐 한동훈 장관, 저는요, 이번 총선은요, 진작에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에 우리 자유파가 패배하면요, 윤석열 정권도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라도 끝나는 거고, 한동훈 장관도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 아니, 총선에 패배하면 한동훈 장관이 뭘 하겠어요? 우리도 뭐 장관 끝나는 거다. 하겠어, 총리 하겠어. 총선 패배하면 그냥 한동훈도 끝나고, 윤석열도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도 끝나는 거죠. 맞잖아요. 어떻게든 이게 이번 총선은 무조건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무조건 이게 우리 자유파가 의회 권력을 찾아와야 진정하게 정권 교체가 되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 그러면 누구 한 명이라도 총선에 도움된다. 그런 총력전이에요. 한동훈, 그 다음에 원희룡 있잖아. 그 다음에 보은처,
요즘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박민식. 박민식 법무부 장관. 근데 그 감사원 사무총장도 괜찮아. 유병호. 아, 그거는 감사원 일 좀 더 해야지. 아직. 더 해야 돼? 그건 일 좀 더. 정치 제가 말한 3명은 원래부터 국회의원들 몇 번 했잖아. 아, 했고. 한동훈은 안 박민식. 했잖아. 한동훈. 한동훈은 지금 여론조사 1위니까 대선주자급이니까 아직 감사원은 또 일이 많으니까. 아니 근데 한동훈의 이제 총선에 나온다고 시점이 지금 일부에서는 야 그저 법무부 장관으로 이재명 문재인 이거 주치사건 이거 감문권 이거 잘 해야 되는데 총선에 나가면은 이거 흐지부지되지 않는 건 이거 우려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그거는 이제 아니죠. 실무는 이원석 총장이 잘 하는데 그러니까, 그까지는 잡아놓고 가야지. 잡아요 그가 이제. 아니 안 잡아야면 한동훈 장관 힘들어. 맞아. 잡아놓고 가야지. 잡아야 아니 돼. 내년 4월이니까. 내년 사니까 금년 아니, 시간 많아. 말까지 금년 다 조사 말까지 끝났기 이거 다 때문에. 작살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내년 초에 출사표 던져도 돼요. 그럼요. 지금 이게 시간이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 수사가 다 걱정하지 마무리됐잖아. 않으셔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제 말은 이게 그 지금 중요 사건들 있잖아. 네. 대충하게 그 장관으로서 마무리 짓고 그렇지. 저는 홀가분하게 정치에 가서 진적인 험지가 수도권 아닙니까? 네. 수도권. 뭐 광진 어뢰 고민정의를 잡든 아 이거 조무래기는 다른 사람. 뭐 거기 뭐 누가 그러니까 아니면 뭐 송파든 센 아니면 거 한 잡아야지. 뭐 진짜 센데 뭐 어디 종로나 어디 서울 북에 가든 그거는 이제 전략적인 판단해봐야 되겠지. 센 놈 잡아야 돼. 그러니까요. 이재명을 잡으러 가든 뭐 순서대로 뭐 정청래 이런 놈 잡든. 아니 정청래는 약한 놈이고 약한 정청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야. 이재명이 그건 뭐 아무나 잡아. 이재명이란 건 모르죠. 이재명이 잡으러 가든지. 근데 이재명이가 놓을지 안 놓을지 또 모르니까 만약에 바로 나온다면- 대선 갈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나온다면 그러니까 저는 어떻든 간에 이번에는 이게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대선 주자급들이 다 놓여야 됩니다. 맞아. 대선 주자급들이. 그래서 이제 그 뭐 서울에는 오세훈 시장부터 나경원, 한동훈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중심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경기도는 현재는 안철수가 있죠. 근데 좀 약해요. 경기도가 문제예요. 경기도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경기도도 뭐 하다못해 유승민 있잖아 대구에. 에이 이제 그러니까 저. 저는 공천 배제하자는 건데 진짜 어떤 사람은 안 돼. 어차피 죽을 놈 경기도에 가 죽어라. 아니, 그거 아예 저 공천 배제시켜야 돼. 그러니까 하여튼 유승민이 이준석이 이런 놈들은 배제시켜야 돼. 뭐 전략적으로 유승민은 배제하고 이준석이는 노원에가 죽이자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노원에서 죽으라고. 예 노원에 그 어차피 안 될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말은 이게 그 하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경기도에 인지도 있는 사람 다 끌어 모아야 된다. 예. 다 모아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영남권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에 근데 저는 김문혜도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한동훈 장관 이번에 총선에 무조건 나와서 당의 승리에 1등 공식 기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대권에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예를 들어 뭐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다른 사람들은 총선 안 놓고 황교안 대표나 이런 분들은 총선 안 놓는데 바로 대권 간대. 근데 그분들은 이미 당대표를 다 했잖아. 근데 한동훈 장관은 제가 보기에 바로 대권 가면 좀 경험이나 이게 문제돼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한번 이게 정치를 제대로 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잘해가지고 대권에 도전하는 이런 이게 플랜으로 가라. 뭐 황교안 대표나 이낙연은 건너뛴대 총선을. 제가 물어보니까 바로 대권을 지키는데 대권으로. 뭐 홍준표도 그러겠지. 오세훈 시장 다 대권 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게 한동훈 장관은 저는 바로 대권 가서는 안 된다. 총선에서 정치를 이게 좀 경험하고 그리고 이게 대권까지 가라. 이건 어때요? 예. 이제 워낙 스타니까 한동훈 장관이 비례대표 후순위 있잖아. 뭐 22번, 23번 가고 나를 뽑아주시려면 비례대표 의원에다 그리고서 그거는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야. 전국을. 그러니까 왜냐면 지역구를 선택하면 지역구의 메이니까. 예? 그건 어때?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에 뭐 김대중이 김대중이가 많이 쓰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 한동훈 장관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검사 물을 좀 빼야 돼. 검사 평생 검사를 했잖아.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고압적이거나 좀 이게 검사하면 이게 머리가 좀 뻣뻣해. 뻣뻣해. 그러면 이게 지역구 주민들한테 팍팍 기면서 90도로 인사하고 싹싹 기면서 밑바닥부터 좀 이게 검사 물을 좀 빼려면 저는 총선 한번 출마해봐라. 아, 그래? 예. 뭐 바로 촌년생이 20몇 번째 내 뽑으려면 좀 금방지게 보이지. 그 김대중처럼 그 거물급이 하는 거고 저는 어떻든 총선에 출마해서 밑바닥부터 한번 제대로 해보고 훑어라. 예, 그 다음에 대선에 한번 도전하시라. 일리가 있는 얘기. 네. 예. 그렇게 저는 알겠습니다. 뭐 제가 조언 드리고 한번 그래 하지 않을까. 최근에 그 광폭 행보가 대선 주자급 행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뭐 심평 교수님은 어디서든지 저는 그거는 개인 의견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아, 좋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 총선에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봐집니다.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